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자, 여러 차례 소환 명령을 받았지만 그동안은 경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5번째는 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전광훈 목사의 표정은 상당히 밝아 보였습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대표인 그는 지난 10월 3일 엄청난 광화문의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 그에 대해서 이 좌파 진영 등에서 여러 차례의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자, 혐의도 지금 6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내란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집시법 위반도 있고 기구금품법 위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전광훈 목사가 이 범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아무튼 오늘 전광훈 목사는 다른 여러 조사인과 달리 상당히 밝게 웃으면서 들어왔고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다 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개 뭐 경찰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 성실히 답하겠다 이런 모습과 좀 달랐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의 오늘 경찰 출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대표회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대표입니다. 10월 3일 광화문 광장이 생긴 이래 1위 아니면 2위 정도가 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인 그날의 그 행사를 주관한 장본인입니다. 자, 이게 이 좌파 진영에는 상당히 충격을 준 모양입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조국 전 장관 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었는데 이것을 전광훈 목사는 특유의 조직력 그리고 특유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치단체 규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만 간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고 우리공화당 집회도 있었고 뭐 상당히 많은 집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현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고발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드디어 출국 금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오늘 경찰에 출두한 것은 필요 없는 오해를 버리고 또 실정부배는 따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시정일관 문재인 대통령부터 먼저 조사해라 이런 말을 쭉 해본 사람이 전광훈 목사입니다. 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를 오늘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오늘 오전 9시 47분쯤 종로경찰서에 나왔습니다. 취재인들에게 10월 3일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자, 전 목사는 문제가 된 집회에 대해서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안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탈북자가 왜 나왔냐면 당시 불법 행위로 연행된 사람들이 탈북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전 목사는 앞으로 내란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앞서 기독자유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먼저 또는 동시에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 목사 주장은 오늘 종로세에 출두한 것은 집시법에 대한 것만 조사받는 것이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조사받아야 된다. 왜? 우리 기독자유당이 먼저 그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전광훈 목사는 계속 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순국결사대, 청와대 진입을 위해서 순국결사대를 조직하고 운영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순국 결사대는 공격을 위해 조직된 그런 조직이 아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든 단체이고 이현재 한기총 대변인이 책임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 개천절 집회 등에서 헌금을 모금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불법 모금이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경찰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보수세상단체들이 지난 10월 3일 개천절날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당시 불법 행위를 수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지금 혐의들이 어떻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 경찰은 오늘은 아마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가능하면 뭐 기부금품 위반 등 다른 혐의도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찰은 일단 오늘은 집시법이 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다른 것까지는 조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 정광훈 목사는 상당히 오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국이나 조국 장관 부인 등을 보면 조사받다가 중간에 아우 몸이 아프다 중단해달라 하면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있을 필요는 없고 또 요즘은 밤에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인권 때문에 이렇게 막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새로 가이드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는 편하게 조사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혐의가 위중한 것은 내란 혐의입니다. 자, 내란 선동죄인데 이거는 상당히 위중한 죄입니다. 이게 그런데 가능할까요? 정광훈 대표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19식으로 저 청와대를 진입하여 문재인 XXX를 끌고 나오는 날입니다. 경호원들이 총 쏘면 어떻게 해요? 총 쏘면 죽을 용기 있는 사람 손들어봐요.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란 선동죄라고 지금 고발당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내란 선동죄 적용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과장 또는 어떤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연설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무슨 명예훼손이든 모독이든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내란 선동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굉장히 중형을 때립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정광훈 목사가 내란 선동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 단순히 구호만 외치고 실행력이 없는 집단이 예를 들어서 총 한 자루 없는 자, 내가 갑자기 뭐 전두환 누구누구 다 총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말도 칩시다. 진짜 총쏴 죽일 수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또 문재인 그거 뭐 없애버려야 돼. 자,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됩니까? 청와대는 경호원이 관데 이걸 갖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시기와 방법, 역할 분담 등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지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이 내란 선동죄가 성립되기에는 정광훈 목사는 목사님 아닙니까? 무슨 뭐 청와대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억지로 엮으려는 것이지 이 내란 선동죄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품법은 어떨까요? 이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저는 뭐 교회에서 이 금품 모금하는 게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야외에서도 예배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보고 헌금 받았다는데 어떻게 이걸 기준을 딱 잘라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치 헌금이다 뭐 이런 거 다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 역시 과거에 집회에서 했던 것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일률적으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과하게 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한다? 다만 이제 회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준에 못 미치면 처벌을 받겠지만 이거는 정광훈 목사가 처벌받을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엄격하게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뭐 과태료 정도, 벌금 정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법적으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될 수 있으나 이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폭력 시위 주도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시법 위반. 그런데
이건 역시 아까 정광훈 목사가 오늘 출두할 때 말했지 않습니까? 탈북자들 난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정광훈 목사가 들어갈 때 했던 말들을 쭉 보면 뭐 대통령 체포, 뭐 청와대 뭐 이런 말은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자, 순국결사들은 공격을 위해 조직된 그런 구성체가 아니고 질서 유지를 만든 단체다. 이현재 한기총 대변인이 책임자다. 그리고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수백만 명이 그날 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책임을 정광훈 목사가 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정광훈 목사는 질서를 지키라고 말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날의 이 시위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또 정광훈 목사가 했던 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광화문에서 집회했던 특히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기총 측은 그렇게 말합니다. 폭력 시위는 정광훈 목사의 책임이 아니다. 헌금을 걷는 집회는 종교 행사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의 오늘 경찰 수사 여부는 결국은 폭력 시위 주도 혐의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출국 금지됐을 때 그 이유도 폭력 시위 주도 혐의였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를테면 정광훈 목사는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양심범입니다. 양심범. 자, 과거를 보면요. 독재 시대 때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정광훈 목사는 상당히 이제는 유명 인사 중에서도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함부로 못합니다. 자, 오늘 당당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은 답을 하지 마십시오.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오면 됩니다. 컨디션 안 좋으면 아우 내가 오늘 몸이 좀 아프니까 먼저 나와야겠다 하고 나오면 됩니다. 조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국의 부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국의 동생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보수 자유우파 사람들만 이렇게 착실하게 경찰 신문을 받아야 됩니까? 아무튼 정광훈 목사가 오늘 오전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는 최근 경찰이 지나치게 청와대와 밀착되는 듯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찰을 다 우리가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고 또 종로경찰서가 어떻게 할지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정권이 무한한 게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